앞으로 테슬라의 흐름부터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한 큐에 짚어보시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 해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빅 이벤트를 앞둔 하루 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눈치 보기를 했는데 막판에 나스닥이 0.87%로 상승폭을 높였던 것은 반도체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은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졸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역시 좀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고요. 또 5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는 백악관 보좌관들이 지금 20% 보편 관세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협상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티 15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흑자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발표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관세가 적용이 될 건지 국가별 관세 여부도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2월 졸출보고서 구인 건수가 757만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구익 이직 건수를 주축으로 하는 2월 졸출보고서가 역시 시장 기대치만큼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트럼프가 미국 헌법상으로는 이제 3선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3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3선을 단어 자체를 공개적으로 정말 언급을 하면서 내가 막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소식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언급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마감 상황 살펴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전반적으로 증시를 견인해줬던 게 저가 매수세였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었던 M7 종목들 위주로 함께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테슬라 함께 짚어볼까요? 테슬라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뉴스 중에 일론 머스크가 5월 말경에 국가효율부 도지의 수장직을 사임을 하고 테슬라로 컴백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상승폭을 높이는 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물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리비안, 루시드 같은 주요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5월 말에 이제 테슬라로 컴백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이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로는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언젠가는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분기 동안에 36%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빅테크 중에 M7 중에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좀 전에 브리핑을 해주신 대로 중국에서 주간 보험 등록 대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뉴스는 호재인 것이 분명한데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루 지나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프랑스에서는 37% 감소했고요. 스웨덴에서는 64% 감소했고 덴마크에서는 65%가 감소하면서 웰스파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는 2분기에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보유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를 13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장중에 한 7% 가까이도 올랐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종가에서는 한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분기 동안에 그 36% 하락했다는 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실감을 하실 수 있고요. 반등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역시 관세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시작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제가 그래서 270달러 뭐 정도가 이제 지지가 되면 300달러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2주 동안은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과 음봉이 나오면서 저점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 다음 2주 동안은 양봉이 좀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반등 시도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차 300달러 그다음에 저는 2차 350달러를 궁극적인 목표가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테슬라 일단 보유하면서 홀딩하면서 함께 천천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M7 안에서 저는 요즘 가장 궁금한 게 엔비디아더라고요. 네. 엔비디아가 어느 날은 또 소폭 오르고 어느 날은 또 떨어지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부보다 조금 더 관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내놨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연결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런 언급은 했는데 사실상의 그런 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칩스법 폐지하겠다. 그래서 보조금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흘리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데서 아시아 채널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AI 테마가 단연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뭐 AI 인프라 지출 둔화를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크게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강력 매수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목표가는 최고가 아마 200달러 선을 지시한 그 목표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역시 최근의 흐름이 153달러를 찍고 제가 100달러가 무너지면 이거는 정말 주식하지 말고 현금 확보하고 좀 빠져나와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100달러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아주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그만큼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하락하는 선에서 110달러 선을 지켜준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달러와 110달러 선에서 한번 저가 매수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30달러 정도가 아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든지 하면 130달러 전후에서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적 발표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하는 거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130달러 선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7 기업 가운데 두 기업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중국 관련 기업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전기차, 정말 요즘 파상 공세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이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제품들 하면 저가라는 말을 빼놓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싼 맛에 사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퀄리티는 참 보장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그야말로 지금 피크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기업이 비아디예요. 근데 그 다음이 샤오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샤오펑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31% 급증했다고요. 300%나요? 네, 그리고 3월 인도량이 지금 33,205대인데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260%나 증가한 걸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더 재밌는 게 플라잉 택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UAM이라고 해서 왜 도심 항공 유틸리티라고 해서 이제 뭐 공항까지 가는데 플라잉 택시를 타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지않은 미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샤오펑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샤오펑이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죠. 중국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 증시에는 이제 ADR 형태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주식을 왜 미국에서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달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달러가 훨씬 더 실생활에서 유용한 가치가 있지만 위엔화나 홍콩 달러는 아무래도 그보다 못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샤오펑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단기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주봉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7달러 선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죠. 장중에 고점을 확인하고 밀렸었는데 지금 고점에서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서 거래량만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샤오펑까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희 앞서서 또 테슬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현재 저가 매수로 들어가 볼 테슬라냐 네. 혹은 중국의 2등 샤오펑이냐 둘 중에 놓고 본다면 어느 기업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비아디나 샤오펑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테슬라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세 짓눌린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컸었는데 네. 만약에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역시 M7이나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 그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컴백한다 그러면 사실 XAI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앞서 있지만 네,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등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역시 테슬라 저점 매수가 나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현 시점에서 테슬라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2위 기업, 2위 전기차 기업 샤오펑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미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오늘 IPO 관련주 이유 있는 폭등이다라고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특히나 IPO 관련해서 요즘 제일 눈에 띄는 게 뉴스맥스잖아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뉴스맥스, 우리나라도 이제 신규 상장주 IPO가 상장되면 공모가 대비 몇 배나 네. 오르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 뉴스맥스라는 주식이 뭐냐면 그 2거래일 전에 상장한 보수 성향의 미국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상장 첫날인 3월 31일에 735%가 급등했어요. 700%대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한 폭이 없습니다. 네. 예,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지금 19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1000%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면 10배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뉴스맥스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10달러였어요. 지금 240달러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3월 31일 종가가 83달러였는데 83.51센트였죠. 83달러 51센트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개인들이 선호하는 밈 주식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레딧이나 스톡트윗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신규 상장주 IPO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셔야지 네.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에 저희 이전에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신규 진입해볼 주식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높은 주식은 네. 조금 보류해보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IPO 관련주 안에서 뉴스맥스까지 만나봤네요. 이렇게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